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최덕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욜로 이런 말 요즘 잘 안 들리는 것 같죠?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 영어 문장을 줄여서 만든 말인데 현재를 즐기는 삶의 방식으로 한 세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욜로는 옛말이 됐고요. 오히려 2030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테크에 성공해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앵커님, 이게 뭘까요? 제 꿈이기도 한데 파이어족이죠. 요즘 파이어족이 대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가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에서 그 변화가 뚜렷한데요. 최근에는 욜로, 소확행, 플렉스같이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던 삶이 멀어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파이어족이 인기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에 은퇴해서 돈 걱정 없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근 달라진 소비 트렌드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는 파이어족 하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의외로 동안이라서 다들 헷갈리시겠지만 저는 파이어족이 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는 움직임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 30대들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해서 억 단위의 현금을 모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체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네, 매년 필요한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파이어족 사이에서는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통 미국 파이어족들은 매년 생활비를 4만 달러로 잡고 그 25배인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을 은퇴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차근차근 절약하며 기회를 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은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투자 시장 굉장히 위태로운데 이럴 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코인이나 주식에서 큰 쓴맛을 본 분들이 부쩍 많아졌죠. 그러면서 최근엔 저축과 적금밖에 답이 없다. 또 여기다 절약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최근에 SNS 해시태그를 보면 노 지출 챌린지, 노 지출 데이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1,000원 소비로 끝, 냉장고 파먹기 냉파로 무지출 성공했다. SNS에 올라오는 무지출 챌린지들인데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인증을 남기는 2030 세대만의 절약 대응법입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 당장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 자료를 보니까 응답자 절반 이상이 최대한 지출을 하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를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무지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무지출, 무소비 언급량은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플렉스와 순간을 즐기자는 의미의 욜로에 대한 언급은 11%나 줄었습니다. 여행, 쇼핑, 명품 등에 대한 언급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25%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물가와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MZ세대들의 뚜렷한 소비 변화 알 수 있었는데 이 소비 변화 말고도 직업을 많이 갖는 N잡러들도 요즘 부쩍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뭐가 있다? 항상 플랜 B가 있습니다.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서 또 직장 이외의 능력 개발을 통해 다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N잡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직업을 여러 개 가진 N잡러라고 합니다. 욜로일 줄 알았는데 역시나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저축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1인 가구 재정 관리도 아주 똑똑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 중 소비 비율은 2년 전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넘게 줄어서 44.2%로 나타났는데요. 대신 저축은 10%포인트 늘어서 44.1%가 됐습니다. 과거 소비가 저축보다 20%포인트 넘게 많았다면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거죠.
특히 20대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소득을 넘기지 않고 지출한다는 이들이 절반을 넘겼고요. 금융 환경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당장 행복을 중시하는 이른바 욜로 가치관은 옅어지고 젊었을 때부터 자산을 만들고 관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진 거죠. 네, 올해 금융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1인 가구의 금융자산을 종류별로 봤습니다. 현금이나 수시 입출금에 들어있는 유동성 자산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유동성 자산이 16%포인트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 연령대에서 유동자산 비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20대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원래 가지고 있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대기자금으로 유동성 자산을 많이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건 예적금이 27%, 주식이나 선물 옵션이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편의시설들이 서서히 기존의 영업시간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유독 느린 복귀에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맞아요. 코로나19 이후에 1시간 영업 단축했는데 이 은행들이 아직도 복귀가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던 영업시간을 유지해 왔는데 코로나 시기에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1시간 단축 영업을 하는 곳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17곳 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이 이처럼 단축 영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저축은행 79곳 중 65곳도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이렇게 단축을 했던 건데 3시 반이면 너무 짧거든요. 일 좀 하다가 이제 업무를 보러 가야지라고 은행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이젠 좀 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은 대부분 단축 영업을 하거나 문을 닫았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부분 영업시간을 원상 회복하고 있습니다. 은행만 여전히 단축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은행 영업점 수도 계속 줄이고 있어서 지점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찾아간 곳은 이렇게 단축 영업을 해서 업무도 볼 수 없고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이 소비자들이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2,943곳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6곳이나 줄었습니다. 온라인 뱅킹 많이 이용한다지만 사실 한도 계좌 푸는 일도 그렇고요. 온라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층과 대면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도 여전히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정상화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어떤 삶을 추구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 알찬 소식 챙겨오겠습니다. 오늘도 최덕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